안녕하세요. 조선특파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한 분이 현송월 요즘 안 보이더라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기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난 9개월 동안 국내 언론은 물론 북한 언론에서도 현송월은 사라졌습니다. 남한 언론이 작년 4월 중순 일제히 나 홀로 현송월이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낸 후부터였죠. 김정은이 4월 5일 평양 화성지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할 때 참석한 남자 관계자들은 모두 수첩에 받아 적는데 여자 현송월만 혼자 뒤에서 핸드폰만 갖고 놀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걱정을 했죠. 김정은 앞에서 다른 짓 하다가 살아남은 자가 일찍이 없었는데 현송월도 이젠 끝났다 하며 숙청을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은 금년 1월 1일 나역이 이있지하며 북한의 신년맞이 공식 행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배경에 깔리고 있는 영상을 보시면 현송월이 예전처럼 김정은에 대한 의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대한 살핌은 더 예리한 것 같지만 행동은 김정은의 후방 백업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오늘은 현송월과 김정은의 근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년 전 탈북한 북한의 KGB로 불리는 창광분 주소 요원을 다시 모셨습니다. 며칠 전 현송월의 남편 727사단의 박시철 중좌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탈북한 전 창광분 주소 작전 요원 출신 강철입니다. 조선특파원TV 채널이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셔서 기쁘고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창광분 주소를 남한과 비교한다면 고위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한 것은 비슷하지만 북한은 정도와 범위가 더 심합니다. 수틀리면 불러다 사상검증까지 하겠다는 비밀 조직이니까요. 말이 사상검증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런 만큼 아주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전문화된 인력들이 모인 곳으로 마치 스탈린 시대 소련의 KGB와 같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김정일 직할부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백두혈통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특별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빨갱이였던 저에 대한 소개가 길었나요? 앞에서 얼핏 보셨겠지만 현송월이 1월 1일 새벽 2025년 북한 신년 행사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안심했습니다. 현송월이 정치적으로 그리 큰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녀가 김정은에게 차지하는 심리적 비중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저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최근에 현송월이 북한의 공식 석상에서 9개월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 많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남한 언론 검색을 해봐도 현송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북한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그녀가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과거에도 현송월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이 2번이나 나온 적이 있기에 늑대 소년처럼 이번에는 3번째라 진짜인가 더욱 걱정했습니다. 혐의는 김정은이 지난해 4월 6일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 현장을 찾아 현지 지도할 때 김정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이나 무시 또는 반항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록 김정은이 아무 말 없이 흘려 지나갔다고 해도 충성스런 창광분 주소에서는 아마 사상검증이나 행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단순히 김정은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김정은이 겪어온 상처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목소리와 존재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1호 로얄 패밀리를 경호하는 호위부대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니까요. 왜냐고요? 현송월과 김정은은 서로 신체 검사를 다 한 사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실까요? 김일성 대학 출신 주성아 기자는 두 사람이 애인 관계라는 것은 팩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묘한 뉘앙스의 말을 덧붙이죠. 김정은과 현송월은 최근 몇 년간은 한 침대 쓴 적이 없다는 것 역시 팩트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김일성 대학은 평양에 있는 한국의 서울대학인지라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말씀도 잘하고 관련 정보 수집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 기자의 저 말은 분명히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한 팩트일 겁니다. 김정은과 현송월은 최근 몇 년간은 한 침대 쓴 적이 없다. 논리학적으로도 멋진 말 아닌가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현송월은 과거 며칠간은 한 침대 쓴 적이 있다.
어쨌든 현송월은 화성에서 돌아왔습니다. 화성지구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 현송월에 대한 김정은의 사랑이 식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씨 일가들에게는 엄연히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김정은은 1984년생입니다. 현송월은 1977년생입니다. 7살이나 차이가 나죠. 그런데요, 남녀 나이 차이는 차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볼트와 너트는 규격이 있어서 규격이 다르면 결합이 안 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돌리든 둘을 함께 돌리든 규격이 다르면 아무리 돌려도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인간의 남녀 볼트와 너트는 생산 연도가 달라도 규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핏 달라 보여도 돌리다 보면 짝이 다 맞죠? 신기한가요? 현송월이 앞으로도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북한 체제 속에서도 인간적인 애정을 상징하는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남한에서도 제법 인기가 많은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녀가 언제라도 다시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소망할 뿐이죠. 더구나 저는 이 조선특파원 TV 채널에서 현송월의 남편인 7274단 박시철 중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현송월마저도 김정은에게 숙청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너 정은이 이 새끼 거기 그대로 있어 하고 판문점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김정은과 현송월 관계는 김정은의 10대 후반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2000년에 김정은은 평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사실상 고향인 원산에서 어머니 고용희와 생활했는데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호하는 특각인지라 거의 유배 생활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평양 창광거리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김정일이가 첩하고 사네 하고 수군수군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을 아무 말도 못하고 살게 억압하더라도 눈치코치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심전심 다 알게 되거든요. 김일성이는 죽기 전까지도 고용희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김정은이나 김여정 등 손주들도 인정하지 않아 김정일과 고용희는 김정은 아들 딸들을 데리고 인사하러 갈 엄두도 못 냈던 것입니다. 눈치만 보다가 세월은 흐르면서 김일성이가 1994년 덜컥 죽게 되니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하나가 제대로 없게 된 것이죠. 김정은은 그 부분을 가장 아쉬워한다고 하죠. 후계자가 된 이후지만 아무리 자신을 백두혈통이라고 떠들고 사진에서 본 것은 있어 할아버지가 썼던 모자를 쓰며 민족의 태양 코스프레를 해도 정서적 공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의상 연출일 뿐 역사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김씨 왕조의 3대 왕으로서 마치 백두혈통을 나타내는 골룡포나 익선관의 왕 품새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머니 고용희마저 북한에서는 토대가 제일 하층이라는 남조선 태생의 제일동포 집안 출신입니다. 만수대 예술단 출신의 기쁨조 딴따라라고 하니 할머니 김정숙과 같은 조선의 어머니로 올리려는 우상화 작업도 결국 포기했죠. 어쨌든 2000년 초 스위스에서 돌아온 김정은은 평양에 가지 못하고 고향인 원산의 특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었죠. 특각 경내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깝게는 창광분 주소의 지휘 통제를 받는 호위총국 대원들이 요소요소 통로를 지키고 있는 데다 멀게는 지역 주둔 군부대가 산봉우리마다 지피초소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으니 활동이 어렵죠. 더구나 시골 원산에는 김정은 정도의 고위층 자녀가 다닐 학교도 없고 가까운 마을 동네 친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김정일은 개인 교사를 붙여서 자녀 교육을 시키던 터라 김정은은 매우 지루해하고 못마땅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고작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원산에 와서 고용희와 그 자녀들을 돌보고 갔다고 합니다. 이때 김정일과 가족의 시중을 들기 위한 조선노동당 옥과 인원들도 함께 왔다는 거죠. 이들은 김정은이 훗날 공화국의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짐작을 못했지만 열과 성을 다해 김정은과 형제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 고용희는 아들 정은의 장례를 위해 원산 주변 군부대에 군복무를 보냅니다. 아들이 세상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 등 떠밀다시피 해서 정신력을 키우려 한 거죠. 물론 정철과 정은 모두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남들 10년 하는 것과 달리 2년간의 군 복무 시기에 김정은은 옥과 소속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보천보 전자악단의 리더이자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 현송월이었죠. 현송월은 자신보다 7살 어린 김정은을 특별히 측은히 여겨 잘 돌봐주었고 김정은 역시 현송월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누나로 여기고 잘 따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1세의 어머니 고용희마저 2004년 유방암으로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춘기가 넘어서까지 제대로 된 남녀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김정은에게
현송월의 친절은 그 의미가 매우 크게 다가왔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감정은 현송월에 대한 연모로 발전했고 현송월도 이러한 김정은의 심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20살 시기에 현송월이 김정은의 첫 성경험 대상자가 돼준 것입니다. 김정은의 수총각 딱지를 떼어준 여인, 그 존재가 바로 현송월이 된 것이죠. 이것은 창광분주소 심리공작원 출신인 저와 탈북 주성아 기자의 공통된 추론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원산 특각에서 이루어진 사랑, 즉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두 사람 간의 애정관계를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만리장성의 효과를 말씀드려 볼까요? 북한에서는 아무나 로얄 패밀리가 하는 언행을 따라할 수 없죠. 김정은은 물론이고 이설주가 하는 일과 행동 또한 김여정이나 김주애가 하는 말과 행동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하면 개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현송월입니다. 그러니 현송월이 백두혈통의 3대 여인들, 즉 아내 이설주, 딸 김주애, 동생 김여정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모습을 한국의 언론들이 특별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4년 전 현송월이 김정은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 즉 김일성 김정일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현송월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 이것은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송월은 내 여자다. 바로 그거죠.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을 맞아 김 위원장의 부부 동반 금수산 참배에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 등 5인이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현송월을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에게 정식 인사시키기 위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원, 김여정, 박정천은 현송월을 등장시키기 위한 뒷그림이죠. 저 장면에서만큼은 세 사람 모두 단순 엑스트라들입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매년 주요 계기 때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서열에 무관하게 부인과 현송월 등 최측근 3인방을 대동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에는 동행 간부진이 소규모일지라도 자신의 세를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최소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또는 당비서 그룹이거나 군 고위 간부 등 수십 명 안팎이 동행했습니다. 더욱이 저 때는 예전과 달리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까지 모두 빼버리고 현송월과 함께 할아버지, 아버지 묘소를 찾은 것이죠. 김 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김여정, 현송월, 조용원 3인방을 데리고 참배에 나선 것은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가족 또는 특별한 동지적 관계임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직위가 차관급으로 당 부부장에 불과한 현송월을 대동한 것은 공식 서열과 관계없이 김 위원장과의 정치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모든 간부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준 것이죠. 또한 현송월 개인에게는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연인관계야. 그것을 전 인민들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제스처이자 의도적인 애정행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주성하 기자 역시 현송월과 김정은은 애인관계였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김정은은 부모를 닮아 음감이 매우 예민해서 관현악단에서 틀린 음정을 잡아낼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니 죽음의 슬픔에 잠긴 김정은은 음악에 빠져드는데 그때 북에서 제일 젊은 악단이 바로 보천보, 왕재산 전자악단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후계자로 지목된 상태가 아니었죠. 김일성도 생전에 우리 집안의 장소는 김정남이라고 말했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김정남, 김정철에 이어 서열 3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김씨 세습 왕조의 막내 왕자 정도라고 할 수 있으니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진 왕자를 보천보, 왕재산 전자악단의 젊은 아가씨들이 또 얼마나 잘 위로해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연산군과 장녹수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머니를 일찍 잃으면 모성애의 결핍으로 연상의 여인에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죠. 저는 김정은이가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에 현송월이 김정은을 아주 잘 위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쯤에 김정은이 유력한 후계자로 부상하니 문제가 된 겁니다. 김정일이는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아버지 김일성이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를 딴따라 출신이라고 해서 인사조차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 정은이 놈도 자신을 닮아가니 그것이 아마 무척이나 싫었을 겁니다. 자신의 못된 것만 닮으려 하니까요. 그러니 김정일도 그렇고 고모부 장성택이도 그렇고 김정일의 뒤를 이어 앞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될 후계자라면 아버지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기쁨조 딴따라의 나이도 7살이나 많은 연상의 연예계 가수에게 폭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창광원 분주소가 당시 판단한 바로는 김정일의 뜻을 헤아린 장성택이 충성심을 발휘 현송월을 몰래 치우기로 결정하고 호위사령부 군관과 결혼시켰으니 그가 바로 727 사단의 당위원회 박시철 지도원이 된 듯합니다. 당시 김정은이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고 아버지와 싸우면서 7살 연상의 애인을 되찾아올 힘은 없었겠죠. 그래서 연하의 여인 이설주에게 사랑이 옮겨간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설주도 당시로서는 현송월과 같은 연예계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현송월과는 달리 아버지 몰래 2009년부터 1년 동거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쉬쉬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부인이라고 공개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현송월 이설주 둘하고만 사랑을 나눴겠습니까? 북에 김정은하고 잠자리한 여성은 많겠지만 2013년 은하수관 혁악단 단원들 11명을 처형하면서 김정은은 자신의 흑역사를 땅에 피로 묻었습니다. 김정은의 애정행각에 대해 입을 열면 죽음이니까 이젠 누구도 말을 못하겠죠. 공교롭게 장성택을 2013년 고사포로 처형하고 난 5개월 뒤에 현송월이 호위사령부 대좌, 즉 대령 계급을 달고 나타나 장군님의 사랑을 운운했습니다. 이때는 김정일도 죽고 장성택도 죽였으니까 김정은이 눈치 볼 일이 없죠. 어쩌면 현재 현송월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보상은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듯이 둘 사이에는 내가 권력 잡으면 너는 내가 꼭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눈물의 약속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이 4년 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부해드릴 말씀은 2013년 문제가 된 은하수 관현악단은 아버지 김정일이 엄마 잃은 아들 정은이를 위해 만들어준 음악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악단 이름도 김정은의 끝자, 즉 은자에서 찾았다왔죠. 저희 조직인 창광분주소 및 산하 974 부대의 원산 특각 근무일지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양에서 옥과 인원들이 내려온 2005년 어느 가을밤 원산 특각에서 김정은과 현송월이 함께 피아노 치며 노래를 부르다 밖으로 나왔죠. 그 둘은 다정하게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그날따라 은하수가 은빛 강물이 되어 원산의 밤하늘에 넘실넘실 흘러 넘쳤죠. 푸른 하늘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현송월 노래의 정은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며 따라 부릅니다. 그때 김정은이 말합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아버지 장군님께 말해볼까? 그것이 실제 전달돼 김정일이 2008년 국가중주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창단하게 됐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은하수 관현악단 이름도 김정은 은자에서 따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악단은 김정은의 취향이 처음부터 많이 반영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보기 드물게 재즈나 블루스, 록 등 서부 대중음악을 접목한 팝스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운영됐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은하수 관현악단 악장 문경진 등 11명이 음란물 제작 판매에 리설주가 관여됐다는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2013년 8월 11명이 모두 공개 총살되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때 가수 현송월도 총살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어쨌든 작년 4월 6일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 현장의 핸드폰 사용 사건으로 오해받았던 현송월은 9개월 만에 다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저 폭군이 지랄 발광을 할지 모르니 조심해야죠. 김정은의 사랑에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이상 평양 창광분주소 전 심리작전 요원이었던 강철이 말씀드렸습니다. 남한 언론에서 현송월의 숙청을 우려했던 오늘의 얘기는 북한 김정일과 현송월에 얽힌 러브스토리 이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북한의 실상 또한 보여줍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의 이런 모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울러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